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임상, 이상, 레디오세라피랑 아파티즘을 같이 썼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설트를 이제 보면요. 이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했고 34명의 환자들이 있는데요. 요 나이를 보니까 지금 평균이 34세죠. 미디언 값이. 중간값, 중앙값. 그래서 레인지를 보니까 17세부터 73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세면은 이거 10대잖아요. 그래서 엄청 어린 사람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커먼 타입들을 보니까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찾아보면 한국말로 이제 요거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뼈나 연부 조직. 연부 조직을 하면은 이제 뼈를 제외한 뭐 근육, 신경, 지방 이런 거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목을 보면요. 이제 본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 티슈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 뼈나 연 조직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왕성한 10대 성장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자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0대들이 많이 발생하는 젊은 사람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000명 정도, 한국에서는 약 연간 1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발생하는 거는 뭐 흡연, 잘못된 식이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으로 이제 삼을 수 있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대 발병하는 것은 사실상 뭐 뚜렷한 발병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타입들이 있고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1year PFS, OS를 이제 보면요, 75%, 89%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도 적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레이드 1이랑 2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3도 있겠죠. 이제 대부분이 1, 2지만은 3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구강 이게 무코사이러스라고 하는데 뭐 평생 들어볼까 말까한 몰라도 되는 건데 점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나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사기관에 염증 유발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고 이게 구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내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앞에는 이제 오렐이라고 이제 붙여놨으니까 이제 소화기관은 아니고 입에 한정돼서 이게 구내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레이드 3고요. 그 다음 그 외에는 no unexpect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were observed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상치 못한 것들은 이제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파트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엄청 적은 거잖아요. 2세대 표적 치료제니까 뭐 심한 부작용은 없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컨클루션에 보면은 promising efficacy를 보여줬다. 그 효능의 부분 그리고 이제 부작용 부분에도 이제 심각한 것들은 이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이제 농약을 어떻게 세척하는 게 좋은가라고 이제 논문을 보려고 하는데 저번에 이제 보니까 탭 워러가 수돗물이었죠. 수돗물이 최대가 64%였고 세제가 86%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세제를 사용했을 때 이제 유일하게 온리가 붙어있죠. 유의미한 다른 리덕션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탭 워러보다 유의미하게 세제를 쓰니까 이제 많이 헹궈졌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세제를 써야 되는 건가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서 이제 디터전이라고 하죠. 세제를 뜻하게 되는 건데 이 세제라는 것은 물에 타면 계면 활성을 나타내 가지고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면이라는 것은 경계면을 말합니다. 세제가 인터페이스 활성을 나타내려면은 이제 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과 물이랑 경계면은 섞일 수 없지만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를 물에 탔으니까 디터전 솔루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이라는 말은 이제 리퀴드인데 믹스드 된 리퀴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디터전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뭐 세제가 이제 액체로 된 세제, 뭐 물에 탄 세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요건데요. Comparing washing in flowing tap water and in stagnant tap water with leafy lettuce라고 적혀 있는데 요게 이제 flowing은 흐르는 수돗물에다가 씻는 거, 그리고 이거 정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물을 받아서 상추를 씻었을 때를 비교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흐르는 물에 씻는 게 농약을 많이 제거할까, 아니면은 물을 받아가지고 씻는 게 농약을 많이 제거할까,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보면요, the reduction rate by one time washing, 그러니까 딱 한 번 씻었을 때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flowing tap water 같은 경우에는 8에서 68%, 그 다음에 stagnant tap water가 7에서 64%였습니다. 최대치만 비교를 해봐도 68%랑 64% 큰 차이가 없죠. 그 흐르는 물이랑 그냥 담가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 둘이 이제 거의 60%대 최대치가 똑같잖아요. 근데 씻은 시간은 다릅니다. 물을 사용한 것도 다른데 이제 살펴보니까 the water and the time used in this experiment에 17.5리터, 2.9분을 flowing tap water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는 3분 동안 씻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태그넌트 탭 워터 같은 경우에는 1분 동안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진 않지만은 이제 똑같은 수치가 나왔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흐르는 물에는 3분 동안 씻어야 똑같은 건데 그냥 담궈서 씻으면은 1분 동안만 씻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흐르는 물도 쓰는 거는 더 많이 쓰겠죠. 3분 동안 17리터를 썼고요. 그 다음에 물을 담궈서 하니까 4리터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약 장류를 이제 잔류된 농약을 이제 제거하는 거를 똑같이 할 때 이제 그 담아서 쓰는 것보다 흐르는 물로 쓰면은 3분, 그러니까 3배가 더 시간이 걸리면서 물은 4배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배 시간이랑 물을 더 쓰면서 똑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therefore 뭐라고 되어 있느냐, So when the water and the time used to wash vegetables were considered, 그러니까 요 washing vegetable, 그러니까 채소를 씻을 때 이 시간이랑 물 양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뭐가 더 낫느냐, washing 2 or 3 times in stagnant tap water could be more effective than washing 1 time in flowing tap water. 그러니까 물을 담아서 그냥 2, 3번 더 씻는 게 요거 흐르는 물에다가 씻는 것보다, 한 번 씻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모든 걸 종합을 해보면 흐르는 물에 3분 동안 씻을 것보다 그냥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손으로 막 헹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2, 3번 더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비교한 거 정리하면은 이제 3분 동안 그 흐르는 물에 씻은 거랑 1분 동안 그 물을 담궈가지고 씻는 게 똑같았거든요. 물량도 더 적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에 담궈가지고 2, 3번 더 씻으면 효과가 2, 3배 더 좋은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아파트니 논문으로 이제 와서요. In the interim analysis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이제 옆에 data cutoff date를 봐도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바로 before data collection has been completed.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수행되는 analysis가 바로 interim analysis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하느냐, 이거 이제 중간 분석을 하면요. If a treatment can be proven to be clearly beneficial. 그러니까 중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명확하게 효과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the investigators may stop the study early.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죠. 연구자는 이제 조사를 일찍 그만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beneficial이 명확하니까 이걸 이제 더 할 필요도 없이 좋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interim analysis라고 적혀 있었던 것을 이 제목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유출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preliminary research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어 사전 뜻을 찾아보면요. coming before a more important action or event. 그러니까 preparing for it.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예비, 준비, 그런 느낌입니다. 중요한 액션이나 뭐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예비에, 그냥 예비 결과가 아니라 더 중요한 행동 행사에 대한 예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결과가 괜찮으니까 그 더 좋은 결과 발표를 전에 예비 성격을 가진 그런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아파트닙이랑 라디오 세라피 컨커런트 윗 이렇게 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부작용은 이제 the unexpected grade 3 to 5 were observed. 그러니까 이제 큰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shows promising efficacy를 보여줬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추랑 뭐 그 쌈 해먹는 것들 있잖아요. 채소, 뭐 깻잎, 뭐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1회 세척에 드는 물량과 시간은 물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4리터랑 1분밖에 안 들어왔는데 흐르는 물에 했을 때는 17리터랑 3분이 들었다. 그러니까 시간도 3배, 그리고 물량은 4배가 들었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이 뭐였냐, 물을 받아 씻는 것을 2회 이상으로 늘리면 채소류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의 제거율을 1.2에서 2배까지 더 높이면서 물도 적게, 시간도 적게 쓸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